자, 그래서 다시 7강 레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7강 레디가 이제 코알라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7강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원래 어법에 관련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법으로 나왔던 게 또다시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기는 해요. 게다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그 이번 시험 범위 뭐 다 나왔다면서 이렇게 표 같은 걸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그거 얘기를 좀 하자면 22문제에 5문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주엽이 70에 30이었어요. 원래 배점이. 근데 이번에 80에 20이란 말이야. 이번에 배점이.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서술형이 5문제 나오는데 배점이 2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 계산해도 개당 4점이란 소리죠.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 제가 처음에 OT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주역 같은 경우는 어법 서술형을 낼 때 세개를 고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빈칸 하나당 1점 해갖고 총 6점이었거든 원래. 근데 6점짜리가 그러면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5문제 나오는데 20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인즉슨 이번에 서술형들은요, 전부 다 4점으로 세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어법 문제에서 2개 정도만 고쳐 쓰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객관식의 배점이 높다라는 건요, 1등급, 2등급의 컷이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존에는 70에 30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80점대 후반, 운 좋으면 80 후반이나 한 92점? 요 정도 받아도 1등급이 나왔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컷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객관식이 늘었습니다. 알겠죠? 그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게다가 문제 수는 작년이랑 똑같은데 배점이 달라졌다는 거는요. 그러면은 객관식의 배점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 객관식 한 문제가 거의 서술형에 준하는 그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법 문제가 객관식에서만 한 3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언제나 전통적으로 주협에서 배점을 높게 냈던 문제가 뭐냐면요. 객관식 기준으로 요약이랑 그리고 어법이거든요. 요약이랑 어법. 그럼 이게 얘네들이 보통은 배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3.7에서 많게는 3.9까지도 나왔었어요. 배점 자체가. 3.6에서.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수 고르는 문제를 한 2개 정도 낸다고 쳤을 때 한 대충 3.8점 정도 될 수 있겠고 요약에서 한 2문제 낸다 치면은 역시나 또 한 3.8에서 3.9 이 정도로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외부 지문에서만 나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외부 지문에서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실 때 요번에 뭔가 내가 좀 이제 실질적으로 원점수 자체를 90은 넘어야 2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물론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객관식의 배점이 높다는 거는요. 거의 한 90, 한 4, 5? 이 정도는 나와야 1등급 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빡세죠. 그러니까 객관식 하나 틀리고 서술형 하나 틀리면은 1등급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 배점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걸 말씀드리고 이어서 할 건데 7강 레디가 이 코알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코알라에 대한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을 깨는 그런 설명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출제하기 좋은 포인트가 일치 문제가 나오기가 가장 좋아요. 이런 설명문은요. 내용 일치, 불일치. 요걸로. 일단은 어법으로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주요 어법 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문장. If there's one thing koalas are good at. 자,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코알라가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is sleeping, 잠자는 거래요. 자, 이어서 보자면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many scientists suspected.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했는데 대절을 의심했답니다. 대절은 짧죠? 요만큼밖에 안 돼요. 코알라들이 were so lethargic하대요. lethargic하는 게 무기력한이란 뜻이에요. 지금의 저랑 비슷하죠. 그래서 코알라가 뭐다? 너무나 무기력하대요. 무기력하다는 걸 의심했대. 그럼 왜 무기력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Because. 왜 그러냐면 the compounds in eucalyptus leaves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칼립투스 그 나뭇잎이 그 코알라가 먹는 그 나뭇잎이죠. 그래서 그 유칼립투스 잎에 있는 컴파운드가 즉 화합물이
capt하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구문 분석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를 좀 수정할게요. 여기 뒤에 나온 부분, 여기 이 부분, 여기가 그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 여기만 좀 수정해 주세요. 자, 그래서 유칼립투스 잎속에 있는 화합물들이 유지시킨대요. 그 귀여운 작은 동물을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어로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drugged out state니까 몽롱한 상태. 됐어?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통념이에요. 통념. 통념. 지금 요 내용이 통념이야. 즉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코알라들이 잠을 많이 잔다 했잖아요. 그럼 잠을 왜 많이 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건데 코알라들이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래. 무기력한 상태니까 잠을 많이 자게 돼. 그렇죠? 그럼 왜 무기력한 상태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유칼립투스 잎속에 있는 화합물들이 얘네를 몽롱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먹는 성분 자체가 몽롱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대.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내용 일치해서 함정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다시 한번 실제로 유칼립투스 나뭇잎 속에 몽롱한 상태로 만드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했다고 했잖아요. 과학자들이 의심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 나옵니다. 요 번 나온 문장 있죠. 여기가 반박하는 부분이야. 반박하는 부분. 그러나 더 최근에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 대처를 보여줬는데 그 잎들이 소대 구문 보이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잎들이 단순히 뭐하냐면요. 영양분에 있어서 너무나 낮대요. 영양분이 너무 적어. 그래서 코알라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없는 에너지, 즉 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줬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아, 유칼립투스 나뭇잎이 몽롱한 상태로 만드는 성분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였어? 그냥 거기에 영양분이 적은 거야. 영양분이 적으니까 에너지를 채워줄 만한 뭔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맨날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됐어요? 자, therefore 따라서 they tend to move as little as possible. 그들은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답니다. 왜 적게 움직일까요? 왜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유칼립투스 나뭇잎 자체에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면 최대한 안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 어떠냐면요. 설명문이긴 한데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글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요. 인과가 아니라 과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을 후술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였죠? 잠을 자는 걸 좋아한대요. 잘한대요. 잠을 잔다는 거는 결국에는 몽롱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몽롱한 상태가 왜 그러냐? 처음에는 화합물을 이제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영양분이 적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결과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적게 움직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움직일 때 그들은 실제로 뭐처럼 보이냐면요. as though는 as if랑 같은 뜻이거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슬로우 모션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손 움직일 때도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되게 천천히 이렇게 원래는 슉슉 이렇게 움직이는데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자, they rest 16 to 18 hours a day. 그들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휴식한답니다. 거의 그냥 뭐 잠만 자는 거죠. 그리고 spend most of that unconscious. 그것들의 대부분, 여기서의 그것은 그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16에서 18시간의 대부분을요, unconscious, 즉 무의식적인 상태로 보낸답니다. 여기서 무의식적인이란 건 뭐예요? 멍 때린다는 거겠죠. 아까 몽롱한 상태 말한 거죠. drugged out 상태. In fact, 사실은 그러면 이제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계속 인과관계라고 했죠, 제가. 코알라가 생각하는 데에 시간을 거의 안 보낸다는 거. 왜냐면 멍 때린다고 했잖아. 얘들아 봐봐. 생각을 하는 것도 어쨌든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렇죠? 머리를 쓰는 것도. 그러니까 머리도 안 쓰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아. 하루 종일 멍만 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뇌가 실제로 appear to 하면요, seem to랑 똑같거든요.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면 그들의 뇌가 실제로 뭐처럼 보이냐면
have shrunk. 줄어든 것처럼 보인답니다.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지난 몇 세기 동안. 뇌가 줄어들었다는 건 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빡대가리 됐다고요. 됐어요? 자, 근데 어법은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자, 그래서 코알라는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면 그들의 뇌가 유일하게 fills, 채운답니다. 그 두개골의 절반을 채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같은 경우는 두개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뇌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안에 들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코알라 같은 경우는 두개골이 이렇게 있으면요. 뇌가 한 요만하다는 거야. 됐어요? 이건 너무 작나?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뇌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은 다 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은요. 인과관계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글은요. 뭘로 출제하기 좋냐면요. 순서나 삽입으로 내기가 제일 좋아요. 순서 삽입. 어. 왜냐면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앞 내용에 연결돼서 뒷 내용에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시험 문제. 그러니까 순서나 삽입으로 내기 좋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고 설명문이라는 이제 특성 때문에 다시 한번 뭐다? 일치 같은 걸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 포인트를 좀 잡아줄게요. 어법 포인트. 보통 주협에서는 어법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 문장당 하나에다가 밑줄 치는 걸 좀 원칙으로 해요. 보통은요. 그럼 우리가 문장 수를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주협은요. 다 이제 여섯에서 일곱 개 밑줄 치는 걸 좋아해요.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낼 때. 그러면 각 문장별로 어법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없어요. 첫 번째 문장 없고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어법 포인트 가장 볼만한 거. 사실 여기도 좀 약하거든요. 어법으로 내기에. 근데 그나마 이제 낼 만하다면요. 그나마 대 정도? 요 놈이랑 그 다음에 캡트 정도? 요 두 놈 정도 있겠습니다. 두 놈 정도. 요 두 개. 근데 둘 다 좀 약해요. 어법으로 내기에는. 첫 번째, 대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대를 쓴 겁니다. 두 번째, 캡트는요, 동사 자리예요. 게다가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형을 쓴 거죠. 시제를 보자면은 과거형이니까 과거형 맞춰 쓴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도 역시나 가장 내기 좋은 거는요. 일단 대시입니다. 대. 근데 대시 두 개가 있는데 뒤에 있는 대시요. 뒤에 있는 대. 어. 여기서의 대는요. 정식 명칭은 뭐냐면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정식 명칭은요. 근데 결과의 부사절이고 나발이고 이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안 써도 돼. 명칭은 안 써도 돼. 중요한 건 뭐냐? 소대구문이야. 소대구문. 소대구문은 알잖아, 여러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거죠. 대만 해석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라고 해석합니다. 게다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됐고요. 그래서 낼 만한 거 대 정도가 되겠고. 자, 그다음 문장. 그다음 문장에서는 낼 만한 게 얘도 거의 안 보이네요. 뭐 그나마 내봤자 리틀 정도? 요 정도가 있겠네요. 여기서의 리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무브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이에요. 부사의 역할. 알겠죠? 리틀이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적게라고 해서 그랬죠. 적. 음. 여러분 참고로 말하는데 few 있잖아요. few. few는 부사가 안 됩니다. 알겠죠? few는 형용사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가 있을까? 요 문장. 요 문장에서는요, 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unconscious고요. 두 번째가 end spend입니다. end spend. end까지 합쳐야 돼요. end spend랑 unconscious 이 두 개인데요. unconscious는 별거 없어요. 제가 구문 분석에도 써놨다시피 목적격 보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를 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spend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잘 못 봤을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여기. 어. 스펜드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아마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지만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요 녀석의 형태, unconscious 형태, 요게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end spend 요 부분인데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근데 우리 주협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어법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좀 각 잡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필기를 여기 아래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잠깐만 보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병렬 구조 있잖아요. 병렬 구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주어 동사의 1번 어쩌고 나오고 그다음에 and하고 동사 2번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이게 병렬 구조잖아요. 얘랑 짝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주어 동사 1번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동사 있죠. 두 번째 동사.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ing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d 동사를요. ing로 바꾼 거예요. and 동사를 ing. 됐나요? 이렇게 바꾼 거야. 어. 아니 선생님 그럼 이건 대체 원리가 뭔가요?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이거를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원리가 뭐냐면요. 일단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자, 우리가 분사구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 한다. 지우고 ing 한다.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거거든요. 봐봐. 지금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요 자리에 spend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day가 생략돼 있죠. 이렇게. 여기 문장 주어 day랑 똑같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얘를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보죠. 어떻게? and 접속사니까 지워버리고요. 주어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 spend에다가 어떻게? spending. 이렇게. 앞에 콤마 하나 찍어줘. 그래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엽이 이 문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원래 이거 스펜드로 나왔었는데? 하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스펜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요거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출제할 만한 건 딱 하나 보이죠? 여기입니다. To have children. 이 부분이에요. 여기 어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좀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 여러분이 기존에 그 여태까지 중등부 때 이제 배웠던 게 그 제가 완료 시제에 대한 거 좀 하나 말해줄게요. 완료 시제.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중등부 때 현재 완료 이런 거 배우면 어떻게 배워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배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완료 시제는요 두 개 의미만 있어요. 두 개. 여러분도 두 개만 알면 돼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계속의 의미라고 하죠. 계속. 조금만 더 내려줄게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계속의 의미로서 뭐뭐 해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해왔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기준 시점보다 먼저의 뜻이 있어요. 기준 시점보다 먼저.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뭔가를 했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뭔가를 했었다. 됐어요? 기준 시점보다 먼저. 됐나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기준 시점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주절의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절의 시제.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보다 먼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왔다 아니면 했었다거든. 그럼 잘 봐봐요, 여러분. 아까 appear to 동사원형하면 해석을 어떻게 했죠? 뭐뭐 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have pp를 써볼게. 이렇게 완료 시제로 써볼게. 그럼 여기서 to have pp는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될까? 두 가지 중 하나인 거야. 뭐뭐 해온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뭔가를 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둘 중 하나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완료 시제는 이 둘 중 하나예요. 해석.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해석이 뭐가 좋냐면요. 뭔가를 해온 것처럼 보인다가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지난 몇 세기 동안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세기 동안 줄어들어 온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제가 현재죠. appear니까. 그럼 현재니까 이 to have pp의 이제 시제는 뭡니까? 이제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됐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to have shrunk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 왜냐? 단서는 뒤에 나와 있는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얘 때문이에요. 지난 몇 세기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몇 세기 전부터 오늘날까지 해왔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줄어들어 온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당연히 후즈겠죠? 효율격 관계대명사.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자습서에 이제 필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습서 이제 필기를 좀 보시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습서 필기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의 격을 구분할 때는요. 어, 이제 주격이나 목적격 이런 것들은 고등부에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게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거든. 여러분 일단 상식적인 걸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소유격이라는 거는 여러분 명사가 아니에요. 소유격은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소유격이란 멘트를 언제 처음에 듣냐면은 인칭 대명사 할 때 맨 처음 듣거든요. I mine, me mine 하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자, 졸지 말고. 나도 크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크게 못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현종이랑 승빈이랑 그만 졸고. 알겠죠? 자, 다시. 소유격은 우리말로 뭐뭐의로 해석하죠. 그렇죠? 그리고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옵니까? 명사가 와요. 그렇죠? My pen, your book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은요. 일종의 형용사예요. 형용사. 아시겠죠? 형용사 같은 애야. 형용사는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형용사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rain, 주어, feels, 동사, half of its go, 목적어.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소유격을 기준으로 잠깐 봅시다. 소유격 앞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왜?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오니까 앞에 명사 나왔어요. 소유격 뒤에도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명사와 요 명사를요. 의라는 말로 연결해 보세요. 의라는 말. 왜냐면은 소유격은 뭐뭐 의로 해석하죠. 알겠죠? 그러면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동물의 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우면 소유격이에요. 부자연스러우면 딴 거고요. 알겠죠? 동물의 뇌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소유격 후주로 쓴 겁니다. 되셨나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법 주요 어법으로 표시한 게 지금 한 대충 한 6, 7개 정도 제가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됐죠? 다음 내용 갑시다. 어법 포인트 다 했으니까. 자,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피곤하면요. 서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이거 내신 대비 하시는 거고요. 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은 본인들 손해입니다. 본인들 손해예요. 첫 시험인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피곤하면요. 서서라도 들으십시오. 알겠죠? 자, 7강 get set 보겠습니다. 저한테 말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졸지 말고요. 알겠죠? 자, 갑니다. 첫 문장이 좀 길게 나왔는데 이게 조금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Trying to produce everything yourself. 자, 어,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거래 모든 것을요. 너 스스로. 너 스스로 모든 것을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할 수 있답니다. 대생략된 거예요. 자, 이 대절을 의미할 수 있는데 너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뜻할 수 있대요. 너의 시간과 리소스, 자원을요. 뭐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요. 그 많은 게 어떤 거냐? for which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나왔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이 형식의 너가 high cost provider니까 고비용의 공급자가 되는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너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뜻할 수 있대요. 자, 이게 뭔 말이냐? 말이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을요. 여러분은 한글 보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봐봐. 너가 스스로 모든 거를 생산하려고 한대. 스스로 모든 걸. 은서야 깨야지. 아이고 뻗었어.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음. 자, 다시 한번.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래.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뭘 뜻할 수 있냐면요. 너가 고비용 공급자가 되는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말이 헷갈리죠. 고비용 공급자가 되는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쓰고 있는 걸 뜻한대요. 즉,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저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를요. 제가 이제 그 저희 학원에서 2018년 2월부터 일을 했어요. 제가 지금이 2023년 4월이죠. 그렇죠? 이제 5년 넘게 했는데 만 5년 넘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2019년 11월부터 부원장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 부원장 초창기 때 나도 이제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처음 해본 거니까 그래서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원장님한테도 좀 까이고 그랬는데 이제 뭘로 까였었냐면요. 원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되게 찔렸었는데 제 이게 이제 사실 단점인데요. 저는 남한테 일을 잘 안 맡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모셔갖고 아니 관리자 하면은 일을 잘 배분해서 선생님들께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걸 해주세요. 선생님은 이걸 해주세요라고 이제 잘 이제 소위 말해서 위임을 잘해야 되는데 왜 위임을 안 하고 혼자 다 하냐. 어 그래갖고 이제 솔직히 이제 제 솔직한 심정은 뭐였냐면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를 한다고 쳐볼게요. A 업무를 한다고 치면은요. 만약에 제가 직접 하잖아요. 1시간이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끝나.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선생님한테 이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이 선생님이 실행을 하겠죠. 그 업무에 대해서. 근데 이 선생님은 많이 해본 일이 아니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한 5시간 걸려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해야겠죠, 제가. 확인을 해야겠죠,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피드백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요. 1시간이면 끝나는 일이 한 2, 3일씩 걸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말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결과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실제로 부원장이 이제 되기 전부터도 그러긴 했지만 그 19년 11월부터 해서요. 한 20년 한 12월 정도까지는요. 제가 4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맨날 내가 이거 일 처리 다 하느라. 새벽 4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업무가 어떤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거를 다 이제 제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맨날 이제 이렇게 늦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몸 안 좋아져서 지금처럼 수술하고 온 거 아니에요. 아무튼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그 아래 나와 있다시피 낮은 생산과 수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어.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라는 존재는 고비용 공급자가 되긴 했죠. 고비용 공급자. 고비용 공급자라는 거 결국 뭡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비용 공급자는 됐어요. 쉽게 좀 더 쉽게 말할게요. 몸값이 비싸졌다고요. 정말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니, 내 몸값이 오르면 뭐 하냐고요. 내 실제 몸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를 줬다는 거죠. translate. 어떻게 변화를 줬습니까? 더 낮은 생산과 수입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왜? 혼자서 다 하니. 그렇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분도 비록 뭐 할지라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might be good at. 자, be good at 또 나왔죠?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잘할지라도 record keeping, 뭐 자료 기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arranging appointment. 얘들아, appointment라는 게 원래 사전 의미로는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약속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약속보다는 예약의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예약, 알겠죠? 어떤 진료 예약이나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진료 예약을 잡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거를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료를 기록하거나 진료 예약을 받아주는 건 보통 누가 하죠? 간호사가 하잖아요. 의사가 보통 직접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사가 그 일을 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generally in their interest. 자, 여기 interest란 표현을 하는데 잠깐만 단어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흥미, 관심이란 뜻이 있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요. 이 뜻 말고요.
여기에서는 이익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이익. benefit의 뜻이에요. 자, 이익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은행에 이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자. 우리 이자율 할 때 그 이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라는 뜻도 있어. 이해관계. 준서, 이해관계가 뭔 뜻이야? 어? 그건 인과관계 아닌가요? 어, 이해관계가 뭘까? 예서 이해관계가 뭐야? 말이 좀 어렵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는요, 이익이에요. 이익. 해는 손해예요. 됐어요? 그럼 이해관계란 무엇이냐?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는 관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관계야. 됐어요? 더 쉽게 말할까요? 비즈니스 관계. 됐어? 이걸 이해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런 뜻도 있어요. interest가. 여기서는 이익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다시 한번. 자, 그럼 다시 한번. It is generally in their interest. 그러면 그들의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된답니다. 뭐가? 후보정사 이하가 진주어예요. 여기가 to hire someone to perform these services. 자, 이러한 서비스, 즉 자료를 기록하거나 진료 예약을 받아주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그들에게, 즉 의사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이익이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잖아. 의사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료 기록도 다 하고 진료 예약도 전화로 뭐 이렇게 받아주고 인터넷 같은 걸로 뭐 받아주던가 뭐 하든가 하고 보면은 진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더 낫다고요. 왜?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기회비용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뭡니까? 내가 어떤 이제 선택지 두 개가 있어요. A와 B에 대한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A를 선택했어. 그럼 얘를 선택함으로써 B에 대한 선택이 물 건너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회비용의 가치가 높다라고 만약 표현하면요. B의 가치가 높다가 기회비용의 가치가 높다랑 똑같은 거예요. 즉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기회비용이 높다라고 표현한다. 됐어요? 내가 만약에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치가 낮으면은 기회비용이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 개념이 나오는데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이익일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한 번 더. The time doctors use to keep record.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의사가 사용하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그들이 could have pp가 나왔네요. 우리 아까 have pp 배웠죠. 뭔가를 했었다 또는 해왔었다. 여기서는 했었다. 근데 could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이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래. 뭐 하는데? 환자를 진료하는, 환자를 보는 거니까. 환자를 진료하는데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겠죠. 됐어요? 얘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료를 기록하는 데 쓴 시간이래요. 요거. 요거를 제가 A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료를 기록하는데 보낸 시간. 그리고 환자를 보는데 보낸 시간. 요거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실제로 얘는 뭘 선택한 거야? A를 선택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됐어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이 B라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B라는 거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됐어? 근데 요 녀석의 가치가 더 높다고요. 아니, 의사가 해야 할 일이 뭐 자료 기록하는 게 의사의 주된 업무인가요? 아니, 진료 보는 게 주된 업무잖아.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그 환자가 와서 아 선생님 저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요. 근데 이제 의사가 딱 그런 거예요. 아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자료 기록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료를 기록하는 그 시간 때문에 환자를 볼 수가 없었다. 이해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환자를 보는데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가 높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속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환자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의사 입장에서? 맞잖아요. 세속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죠? 윤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죠? 어느 측면으로 따져도 이쪽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time spent with their patients.
그들의 환자와 보내진 시간이겠죠. 보내진 거야. 시간 입장에서 보내진 거니까 spent 썼습니다. 그들의 환자와 보내진 시간이 is worth a lot. 많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opportunity cost 이게 기회 비용이야. of record keeping. 자, 자료 기록을 하는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이 의사들의 자료 기록을 하는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이 will be high. 높을 거라고. 됐어요? 여기 나왔죠. 기회 비용이 높을 것이다. Thus, 따라서 의사들은 will almost always find 거의 항상 찾을 거랍니다. 가목적어예요? 해석 없어요. advantageous 하면은 이익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거의 항상 이익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자, 뭐가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To keep and manage their records. 그들의 어떤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할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거의 항상 생각할 거랍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마지막 문장. Moreover, 게다가 when the doctor specializes in the provision of physician services.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만약에 의사들이 뭐뭐를 전문으로 한다면요. provision은 뭐냐면요. provide 다들 아시죠? 제공하다. provide의 명사형입니다. provide의 명사형. 그러니까 제공이죠, 제공. 뭐의 제공입니까? 어, 의사의 서비스 제공이니까 당연히 진료 제공 서비스가 되겠죠. 진료 제공. 그래서 진료 제공을 의사가 전문으로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누군가가 누구냐?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record keeping? 자료 기록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래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할게요. 자료 기록을 나보다 더 잘하는 간호사를 뽑는다. 됐어요? 쉽게 말했죠? 그런다면 cost, 비용은요. will be lower, 더 낮아질 거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말하지 않을까요? 위에서 기회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회비용이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의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더 낮아질 거래. 그리고 joint output. 자, 뭐랍니까? 공동의 결과물이 larger, 더 커질 거랍니다. 중간에 will be 생략된 거고. 뭐보다 than would otherwise be achievable. 자, achievable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죠. 성취할 수 있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요. otherwise.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고용을 안 한 경우를 말한 거죠. 그렇죠? 고용을 안 하고 혼자 처리한 거죠. 혼자 처리. 혼자 처리. 한 경우보다 공동의 결과물이 더 커지게 될 거랍니다. 비용이 낮아지고.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기회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리소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시간과 리소스, 이거를 합친 비용. 시간과 리소스로 보는 게 낫겠네요. 시간 플러스 자원적인 비용. 시간적인 비용 또는 자원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이라는 업무를 하는데 내가 원래 한 명이서 했어. 근데 이거를 두 명이 돼갖고 50, 50 나눠서 해. 그러면은 각각 한 명이 나눠서 50만큼을 하니까 이 한 사람은 50이라는 자원이 남게 되잖아요. 시간과 자원이 남게 되잖아. 그러면은 요 50이라는 남은 것 동안 뭘 하면 됩니까? 더 가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이래. 환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환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더 많은 수익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공동의 결과물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글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글은 아까 전 코알라 내용이랑은 좀 달라요. 코알라 내용은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글은 조금 이해하기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좀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지문을 좀 시험에서 어렵게 될 거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만만한 건 일단 대입항류예요. 대입항. 즉 주제나 요지류 있죠. 주제, 뭐 요지, 제목류 있죠.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좋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걸 만약에 시험에 출제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휘라고 생각해요. 어휘. 어휘가 되게 제일 좋아요. 어휘보다 만약에 좀 낮게 낼 거다. 어휘의 하위 호환 문제가 뭐냐면요. 흐름 문제야. 흐름 문제. 다음 중 흐름상 어색한 것은 요 문제 있죠. 이게 정확히 내신 기준으로는 어휘의 하위 호환 문제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법으로도 이제 낼 수는 있지만
어법보다는요, 어휘 포인트를 좀 잡아줘요. 여기서는요. 어휘 포인트로 이제 좀 잡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첫 문장에서. 첫 문장에서는요, 사실, 어, 별로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나마 프로듀스 정도? 그나마? 첫 문장은 별로 낼 게 없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 두 번째 문장도 딱히 낼 건 안 보이네요. 세 번째 문장,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여기부터. 어.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in their interest 있죠. 여기 어휘 내기 좋아요. 지금 이걸 세 단어로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 단어로 돼 있는데 이걸 한 단어로 쓰는 거야. beneficial. 이런 단어로 쓰면 되겠죠. 이익이 되는. 이런 단어로 쓰면 되잖아요. 이익이 되는. 형용사 한 단어로 딱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체크한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어휘 포인트입니다. 어휘 포인트. 다음 문장에서는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could have spent seeing patients. 얘는 낼 게 없네요. 여긴 낼 게 없고요.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내기 좋은 high죠, 당연히. high.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이게 우리가 이 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기회비용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이해가 중요한 거죠. 내용 이해를 못한다면은 기회비용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그리고 요 문장에서 출제하기 좋은 거, advantageous, 이익이 되는 요 표현이죠. 역시나 출제하기 좋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도 출제하기 좋은 거. lower to lower. lower가 되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 딴 거는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딴 거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lower 정도? 아니면 larger. lower 아니면 larger. 둘 중 하나. 그렇죠? 여기가 어휘로 출제하기가 좋겠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여러분. 내가 이게 말하다 보니까 이거 코가 좀 벌어진 것 같아. 약간 약품 냄새 나는 것 같아. 확인 좀 하고.
그리고 잘 쳤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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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시간이 없으니 얼른 합시다. 다들 깨시고. 아, 우리가 다행히도 근데 이번에 뭐 진도가 막 엄청 빡빡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단순 계산했을 때. 진도가 막 그렇게 많진 않아서. 지금 2학년이 완전 난리야. 2학년이 정확히 너네 두 배, 아, 두 배 넘는구나. 두 배 넘어요. 니네 시험법이. 얘네가 이제 교과서 두 개 과에다가 외부 지문이 35개 나오거든. 이번에. 걱정 마. 내년에 겪을 거야. 아무튼간 이번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갖고 2학년들이. 자, 아무튼간 파이팅. 7강의 1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As a psychologist, 자, 심리학자로서 심리학? We know only too well the vital role.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 이제 뭘 알고 있냐면요. 너무나 잘 오로지 알고 있대요. 중요한 역할을요. 어떤 중요한 역할인가? 보시면 beliefs and attitudes. 믿음과 태도가 수행한대요. play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뭘 이제 어떤 거에 있어서 수행하느냐? In accomplishing any goal. 그러니까 어떤 목표라도 달성하는 거에 있어서 믿음과 태도가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심리학자로서. 자, 다시 한번. 결국에는 이게 뭐냐?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행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심리학자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뭐 이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나의 가치관, 나의 믿음, 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실행력, 태도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어서 more good intentions and great ideas 하고 나왔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더 좋은 의도와 그리고 훌륭한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are sacrificed, 희생된답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limiting beliefs and negative attitudes 때문에 제한적인 믿음이에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 제한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희생된답니다. 뭐보다? Anything else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시 한번 내용 또 한번 이해해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제한적 믿음. 아까 위에서 믿음과 태도 얘기가 나왔죠. 근데 제한적인 믿음이래요. 부정적인 태도래. 다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제한적 믿음과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의도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희생당한답니다. 마이너스들 때문에 희생된대요. 희생된다는 것도 역시나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목표를 갖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나는 이 목표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이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제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나에게는 이제 믿음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야. 얼마 안 돼. 그리고 태도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희생당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if 나오면 뭐라고 했죠? 예시라고 했었어요. 예시. 예시.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시 시작.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 앞문장 있죠. 여기가 보통은 주제입니다. 됐어요? 여기가 주제. 자, 그럼 예시 부분을 한번 볼게요. If you believe, 너가 믿는다면, 대절이라고 믿는다면, 대절이 두 개가 나왔네요. You don't deserve one dollar million이라고 나왔으니까 100만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너가 100만 달러를 받을 만하다. deserve는 뭐뭐 할 만하다.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거죠. 너가 100만 달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또는 that you could never earn that much money. 그렇게나 많은 돈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이게 뭡니까? 제한적 믿음과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죠. 그렇죠? 너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즉 쉽게 말하면 나는 돈 많이 절대로 못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the likelihood of you ever having it. 자, 여기 부분 잠깐 보시면요. of라는 녀석 전치사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나온 거야. having, ing 보이시죠? 그 앞에 유얼 보이세요? 유얼? 제가 뭐라고 써놨죠? 의미상 주어라고 써놨죠. 그렇죠?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를 너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있는 이가 붙였어요. 당신이 이제껏 그것을 가지게 될 가능성.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너가 평생 그것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quickly, 빠르게 goes to zero. 0으로 가버린답니다. 즉,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예시에서 말한 거를 쉽게 이제 정리하자면 뭡니까? 예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뭐예요? 이겁니다. 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 글의 요지예요. 됐어요? 다음 내용 볼까요? 자, relatively, 비교적 little has been written. 자, 여기서 little이라는 거를 좀 잠깐 볼게요. little이 주어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little 자체가 대명사로 쓰여서 일종의 nothing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nothing은 없는 거죠. 뭐뭐가 없는 거야. 뭐뭐가 아닌 거예요. little은 거의 없는 것, 거의 아닌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거의만 붙이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little은 뭐랑 똑같냐면요. almost nothing이야. almost nothing. 알겠죠? almost nothing. 얘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뭔가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비교적 거의
쓰여지지 않아 왔대요. 뭐에 대해서? 믿음, 태도, 의도에 대한 것들이 거의 쓰이지 않았답니다. as 뭐 때문에? 그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융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금융, 재정이죠, finance.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믿음이나 태도나 의도에 관련된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 이런 것들이 거의 안 쓰였는데 왜냐하면 얘네가 주로 돈 버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거의 내용이 안 쓰인답니다. 잘 안 쓰인대요. 이 내용을 왜 얘기했을까? 일단 이어서 볼게요. Like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there are 뭐가 있냐면 healthy beliefs and attitudes. 건강한 또는 건전한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healthy는요. 건전한 믿음과 태도가 존재한답니다. 근데 그 건전한 믿음과 태도가 무엇이냐? 도즈가 이제 동격이에요. 동격. 자,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That help you reach your goal. 너가 너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거래요.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unhealthy ones. 여기서는 건전하지 못한 것들이겠죠. 여기서 ones는 앞에 나와 있는 beliefs and attitudes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됐어요? 믿음과 태도예요. 즉, 건전하지 못한 믿음과 태도와 더불어서요. 그게 어떤 거냐면 those that hold you back. 자, hold back 하면은요. 억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억제하는 것들이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들이든 간에 건전한 생각도 있고요. 건전하지 못한 생각도 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건전한 생각이란 게 무엇입니까? 너가 너의 목표를 달성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 이런 게 이제 건전한 생각이겠죠. 불건전한 생각은 뭐겠습니까? 너를 저지시켜버리는 생각이라는 거. 너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이번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난 해봤자 안 돼. 너를 저지시키는 생각. 그렇죠?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the bad thing about belief and attitude. 믿음과 태도에 대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바로 대절이랍니다. 대절이 뭐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빈칸 문제로 잘 나와요. 이런 된 내용 이하가요. 왜냐면은 여기가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를 재진수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제 재진수.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즉 요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긍정적 생각을 가져라. 이거잖아.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태도에 대한 가장 좋은 게 뭐래요? 대절이래요. 대절. 대절이 뭔데? They can easily be changed. 그들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래요. 근데 그들이 쉽게 바뀔 수 있다가 뭔데요? 즉, 더 쉽게. than people generally realize.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믿음과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내용이 이러고 끝났나? 아, 더 있네요. 이 문장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일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믿음과 태도에서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래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어서 한번 볼게요. While we may not have complete control over what happens to us in the physical world.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데요. 우리가 가지지 못할 수도 있대요. 완전한 통제력을요. 뭐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실제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두가 강조라고 써놨죠. 강조의 두예요. 정말로 사실은 have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선택하는 거냐? What beliefs, attitudes, and thoughts we cultivate. 여기 좀 잠깐 보시면요. 이 choose에 대한 목적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what에 뭐라고 써 있냐면 what 위에 의형이라고 써 있어요. 의형 이렇게 써 있어. what 위에. 이게 뭐냐면 의문 형용사야. 의문 형용사. 그래서 이 what을 해석할 때는요. 무슨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또는 어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어떤 믿음, 태도, 생각을 우리가 cultivate 할지를. cultivate는 전에도 말했지만 원래 경작하다는 뜻이지만 발전시키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과 태도, 생각을 기를지를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러고 끝났어요.
내용이 좀 어렵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제가, 아, 참, 여러분 이거 분석서를 내가 드렸었나? 이거? 요 분석서 아직 안 드렸나? 아,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그 정리해 놓은 거를 좀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소재를 제가 써놨어요. 소재를 뭐라고 써놨냐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믿음과 태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문장에서 나왔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대요. 그 얘기 한 거야.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다음 내용을 보자면요. 예시를 봤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부정적 생각을 하면 부정적 결과가 나와. 어. 근데 이 다음 문장 요 문장도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나 태도나 의도가 금융 분야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잘 이제 잘 책으로 잘 쓰이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말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서점 같은 데 갔을 때 베스트셀러 같은 거를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잖아요. 이제 무슨 이제 우리가 뭐 부자 되는 법이라든가 부자가 되기 위한 뭐 마인드,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태도, 믿음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믿음, 태도, 의도에 관한 내용, 그냥 순수하게 그에 관련된 내용이 돈을 제외하고 그 순수한 내용은 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근데 그럼 생뚱맞게 이 얘기가 왜 들어갔느냐?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이 얘기는 왜 들어간 거냐? 앞에서 이야기한 게 예시를 든 게 지금 돈에 대한 예시를 갖고 했잖아요. 돈에 대한 예시.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실제로 그 돈을 벌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대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돈과 관련된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단순하게 뭔가 돈을 많이 벌자 이것만 우리가 목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꼭 돈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순수하게 내가 어떤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참고할 만한 뭔가를 좀 얻고 싶은데 어떤 참고할 만한 지식이나 이런 걸 얻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있지 않다라는 어떤 사실적인 부분을 전달하려고 이 내용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2차적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2차적인 설명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태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눴어요. 이제 뭐 어떤 건전한 생각도 있고 불건전한 생각도 있는데 근데 일단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이런 이제 인식이나 아니 그 믿음이나 태도라는 게 쉽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믿음이나 태도가 변화된다라는 거는요, 미리 말하자면 좋은 말이에요. 왜 좋은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을 봤어. 5등급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 아, 나는 해봤자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생각 자체가 뭡니까? 믿음과 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과 태도는 뭐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바뀔 수 있다고. 만약 이게 쉽게 안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계속 그 마인드만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니까 계속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이해돼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준비가 좀 미흡했어. 내가 이번에 잘하면은 나도 1, 2등급 받을 수 있어. 생각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그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 마인드가 변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죠. 즉 우리의 의도대로 뭐든지 다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통제력은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선택할 통제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 내가 여태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하는 그 정도의 통제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여태까지 너가 갖고 있었어? 괜찮아. 원래 그런 생각도 존재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쉽게 변화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돼.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얼른 가야지.
고생들 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24분 남았는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설명 못 드린 어법 부분을 좀 마저 설명할 겁니다. 우선 얼른 가시고요. 자, 어법 포인트 정리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7강의 getset 부분도 어법을 좀 건너뛰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랑 7강의 1번 어법 포인트 설명하고 오늘 수업 좀 마무리 좀 할게요. 7강의 getset을 좀 다시 펴주세요. 음, 다 피셨어요? 자,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첫 문장에서는 당연히 얘죠. for which. 음, 제가 문 좀 닫아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for which 쓴다라는 거. 두 번째 문장 낼 거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 낼 만한 거, 사실 딱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딱히 보이진 않는데, 네, 뭐 굳이 따지면 제너럴리 정도? 굳이? 제너럴리? 네, 요 정도. 제너럴리가 보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라는 뒷내용을 수식하는 겁니다. 아,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In their interest 있죠. 이거 보어로 바꿔주세요. 보어. 보어인데 자꾸 내가 수식어로 쓰는 게 있네요. 어쨌든 generally 형용사냐 부사냐 이걸로 출제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에서 출제할 게 좀 몇 개 보이네요. 여기가 오히려 좀 많이 보이네. 일단 여기 낼 게 많은데요. to keep을 내도 되고요. is를 내도 되고요. could have pp를 내도 돼요. 셋 다 가능합니다. 어. 여기서의 to keep은 동사 자리가 아니죠. 여기가 is란 동사 자리 나왔으니까 해석은 기록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로 쓰인 to 부정사니까 별거 없고요. is는 수일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s가 붙어 있잖아. 근데 실제 주어는 뭐예요? time이야, time. 그렇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 된다. 수일치. could have pp는 아까 내가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낼 수 있었던. 여기서 왜 완료 시제를 쓸까요? 그들이 보낸 시간은요,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들이 이미 보낸 시간은요, 원래 만약에 걔네가 그걸 안 했더라면, 즉 자료 기록을 안 했더라면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인 거잖아. 보낼 수 있었던. 그렇죠? 문맥상으로. 그래서 could have pp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역시나 여기도 수일치 되기 좋습니다. is요. 딴 건 안 스펜트도 낼 만하네, 스펜트. 스펜트가 앞에 있는 time 수식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내진 시간이에요. 시간 입장에서는 보내진 거니까, PP형으로 쓴 거죠, PP형. 뒤에 목적어도 안 나와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낼 만한 거. 여기 가목적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목적어에 대한 필기를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짧게 좀 해놨습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 내기 가장 좋은 거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시고요. 두 번째는 어드밴테이저스예요. 이 두 개가 다 낼만합니다. it은 뭘로 낼 수 있냐면 is래 댐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is래 댐슬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주어 쓸 때는 it을 쓰잖아요. 가주어 it. 가목적어도 똑같아요. it만 씁니다. 가목적어 자리니까 it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목적어를 쓰려면요. 반드시 오형식 구조여야 돼. 반드시 오형식 구조여야 돼. 그래서 여기 advantageous라는 목적격 보어가 나온 거죠. 즉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 보어 자리니까 여기서 ly 붙이면 안 되겠죠. 즉 부사 쓰면 안 되겠죠. 됐어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어법 출제할 만한 거 또 볼까요? 아까 설명했던 거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and hires 보이죠? 병렬 구조. 그럼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콤마 찍고 잠깐만. hiring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콤마 찍고 hiring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and hires. 자, 그다음에는 어법으로 낼 건 없습니다. 요거 제외하거든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7강의 1번. 자, 7강의 1번에서 어법 낼 만한 것도 체크해 드릴게요. 음, 첫 번째 문장. 뭐 제일 만만한 거는 역시나 뭐 대시겠죠, 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낼 만한 거. 두 번째 문장은 사실 딱히 낼 만한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나마 because of 정도? 그나마? 근데 좀 약해요, because of. 그러니까 because 쓸래, because of 쓸래. 전치사 대 접속사인데요. 전치사 대 접속사는 사실 출제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은 좀 낮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서 낼 만한 거. 여기는 조금 낼 게 있는데요. 어, your 내도 되고요. having 내도 되고요. goes를 내도 돼요. 세 개 다 낼 만합니다. your, having, goes 셋 다 낼 만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your는 아까 말했죠?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쓰거든.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 your 대신에 그냥 you라고 써도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알겠죠? you도 되고 your도 돼요. 왜냐면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쓰거든. 둘 다 가능합니다. your, you 둘 다 가능해요. having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니까 동명사만 쓴 거죠.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to have 쓰면 틀려요. 거즈 같은 경우는 주어가 the likelihood, 가능성이죠. 그래서 3인칭 단수형 쓴 겁니다. 수일치 문제로 내는 거. 다 표시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낼 만한 거. little has been written. 요 부분에서는요.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 little? 아니다. has 정도? 수일치?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has 쓴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음, 요 문장에서는 딱히 없는데요. 뭐 그나마 낸다면은 두 가지 정도 보이네요. 여기 reach랑 그 다음에 ones예요. 요 두 개 정도 될 만합니다. reach는 앞에 to 붙여도 되죠? help니까. help 목적어 to 부정사,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ones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beliefs and attitudes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앞에 복수형이잖아 얘가. 그래서 복수형으로 받아준 겁니다. ones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the best thing 요 문장. 요 부분도 수일치로 내기가 좋습니다. 여기 is 자리. 왜냐면 주어가 띵이거든요. 또 낼 만한 게 있을까? 또 낼 만한 거는 없습니다. 네, 요 정도? is 정도? 얘만 좀 낼 만하고요. 아, 하나만 더 체크할까? that 또 낼 만할 수 있겠네요. that. 대시냐, 와시냐 되는 거. 이건 그때 제가 고등 기출어법 풀이법에서 와시냐, 대시냐 설명드렸었죠? 뒤에 완전한 문장. 수동태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어법 낼 만한 거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어, 강조의 두 정도 체크해 둘까요? 두랑, 네. 뭐, 요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 요 정도밖에. 요 정도랑 뭐, what 정도? 요 두 개 정도 보입니다. 두 개 정도. 음. 여기는 어순이 중요하거든요. 요 자리가. 여기 어순 보시면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의문사가 명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의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덩어리. 그래서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런 어순으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what 자체, what이랑 요 정도. 이 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강조의 두예요. 강조의 두. 리얼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그래서 뒤에 have라는 동사원형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가 본동사고요. 그렇죠? 요 정도. 어법으로 낼 만하다. 요 정도 되겠습니다. 뭐 여기도 what 있긴 한데요. 이건 너무 문장이 짧아서 제가 봤을 땐 출제율이 좀 낮고요. 얘, 얘 이렇게 두 개 정도 어법으로 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숙제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고 수고들 했습니다.